워드 파일을 한번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잘 작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잘 생성이 됐죠? 다양한 형태로 문서들을 폴더 안에 깔끔하게 정리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프럼 메일 정리라고 되어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챗 GPT에서 만든 코덱스라고 하는 서비스 한번 활용을 해볼 텐데요. 코덱스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터미널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는 형태도 있고요. 요즘에는 앱을 많이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앱을 다운받아서 어떻게 코덱스를 활용하시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아볼 거고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들의 컴퓨터 안에 있는 폴더들 혹은 파일들, 이런 것들 다 제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워드 파일 만든다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직접 제어할 수도 있는 기능을 실행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여러분들만의 서비스들도 코덱스로 바로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코덱스 하나에 진짜 많은 기능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 저와 함께 오늘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요.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그러면 저랑 같이 코덱스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선 코덱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윈도우 버전 혹은 맥OS, 각각의 OS마다 버전을 맞게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윈도우로 접속을 했기 때문에 윈도우 버전을 다운로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코덱스 인스톨러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코덱스를 인스톨 하시면 되고요. 인스톨 과정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인스톨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잘 인스톨을 진행을 하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코덱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우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 폴더에 있는 파일들이 있죠. 이런 파일들을 권한을 주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직접 챗 GPT처럼 대화를 하실 수 있고, 카드 뉴스, 이미지 만들기, 혹은 여러분들이 워드 파일이나 PPT 파일, 이런 것들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덱스를 통해서 뭐 코딩을 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코딩을 사실 안 하셔도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 위주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또 하나 질문이 무료 사용자도 쓸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도가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설정 가보시면 남은 사용량 보시면 실제로 얼만큼 남았는지 사용량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 요금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꽤 넉넉한 사용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화면을 오셔서 하나씩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측에 보시면 채팅, 검색, 플러그인 자동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새 채팅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뜨면서 챗 GPT처럼 똑같이 질문하시고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챗 GPT 대신 코덱스를 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덱스로 작업을 기본적인 챗 GPT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대부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플러그인 눌러보시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플러그인들을 간단한 클릭만으로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내가 필요한 것들 찾아보시고요. 실제로 꽤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옛날에 MCP라는 것들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MCP처럼 플러그인을 추가해서 직접 외부에 있는 서비스와 연동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덱스 안에는 그 자체적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새로운 도구들을 연결해서 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동화입니다. 자동화는 여러분들이 일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 이메일 함을 들어가서 내 이메일을 다 정리해라, 혹은 최신 뉴스들을 정리해서 요약해달라, 이런 내용들을 자동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뭐 일일 브리핑, 주간 검토, 프로젝트 모니터링, 이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여기 프로젝트 보시면 코덱스에서는 프로젝트 기반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프로젝트들이 쭉 나와 있고,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각각 필요한 채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새 채팅 눌러보고, 자, 메인 화면에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가 있고요. 저는 지금 뉴 프로젝트라는 곳에서 빌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러 버튼이 있습니다. 코덱스 앱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성을 상당히 높였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자, 여기에 여러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프로젝트, 한마디로 폴더를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좌측 하단에 보시면 New Project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내가 새 프로젝트 추가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기존의 폴더를 쓰겠다라고 하시면 이걸 하시면 되고요. 번거롭다라고 하시면 처음부터 시작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코덱스 뉴라고 입력하고 저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덱스 뉴라는 프로젝트가 생겼고요. 여기 점 3개를 누르시면 탐색기에서 열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문서에 코덱스 뉴라는 하나의 폴더가 생겼고요. 자, 이 폴더에서 이제 작업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앞에 있는 파일 추가 및 기타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플랜 모드와 목표 추진이 있는데요. 플랜 모드를 켜시면 코덱스와 대화를 하면서 여러 서비스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을 받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을 때 이 플랜 모드를 활용을 하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음은 목표 추진입니다. 자, 목표를 추진을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틀 3일 동안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는데 열심히 하다가 중간중간에 저한테 계속 물어보면 끊기잖아요, 작업이. 그래서 최종 목표를 정해 주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작업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대량 작업이나 큰 사이즈 작업들은 이 목표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보시면 만들기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프레젠테이션, 문서, 스프레드시트 다 만드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그인 보시면 여러 플러그인, 제가 추가해 놓은 플러그인이고요. 이 플러그인 기반으로 여러 개의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승인 요청인데요. 코덱스 작업 승인은 첫 번째 승인 요청, 나 대신 승인, 전체 권한이 있습니다. 자, 승인 요청은 항상 승인 요청을 물어봅니다.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 대신 승인 또는 너무 번거로우면 전체 권한을 주는데요.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승인 요청을 해보시고 그 다음 나 대신 승인 정도 눌러보시면 꼭 필요할 때만 이제 위험 감지했을 때만 승인을 요청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승인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귀찮다라고 하시면 전체 권한을 주실 수 있는데 실제로 컴퓨터 모든 파일에 제한 없이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일을 지우거나 다시 재정렬하거나 이런 불필요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모델은 일단은 GPT 모델을 눌러보시면요. 5.5, 5.4, 자, 5.5 최신 모델부터 여러 레거시 모델까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추론 강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높은 추론을 통해서 결과물의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토큰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저는 중간 정도를 놓고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고급 작업의 경우 매우 높음으로 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은 표준 속도로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나는 토큰이 많다, 나는 빨리 작업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 고속 작업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대신 사용량, 토큰 사용량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작업에 맞게 이것들을 세팅해 놓으셔야 토큰 낭비가 적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덱스에게 간단한 질문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자 AI 분야 최신 뉴스를 검색해라. 그리고 중요도 순으로 10개 뽑아서 정리해달라 얘기를 했고요. 추론은 중간으로 놓고 작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이대로 질문을 요청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43초 정도 걸렸고요. 오늘 날짜로 지금 최신 뉴스들을 검색을 해서 정리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웹 검색이랑 그리고 챗 GPT처럼 정리한 기능 모두 다 잘 작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우리 작동하는 워드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직장인을 위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는 주제로 워드 문서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문서 구성은 이렇게 해달라 라고 하고 워드 파일을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완성이 되었고요. 코덱스는 좋은 점이 여기에서
바로 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우측에서 미리 보기로 쭉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파일을 구글 문서로 내보낼 수도 있고요. 탐색기에서 여시면,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까 만든 폴더에 이렇게 예쁘게 잘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잘 작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워드 파일을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이렇게 깔끔하게 워드 파일로 여러 문서들 바로 작업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PPT 파일로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파일 내용을 활용해서 발표용 PPTX 파일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 있는 텍스트 내용을 분석을 해서 PPTX 파일로 만듭니다. 네, 그러면 4분 51초 동안 작업을 해서 완성을 했고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측에 보시면 여러 형태로 발표 자료 만들어 주었고요. 이것도 탐색기 열어서 폴더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PPT로 잘 작성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PPT 디자인이 뭐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잘 정리된 걸 보실 수 있고, 모두 다 수정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네, 다음은 위 내용을 소개하는 카드 뉴스 이미지도 생성할 수 있거든요. 이미지 4장을 이미지 생성기로 생성해라. 자, 이미지 생성기라는 얘기를 안 넣으면 얘가 이제 이미지 생성기로 만들지 않고 벡터 그래픽 형태로 만들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이미지 생성기로 일단 요청을 하고 만들어 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카드 뉴스 4장이 완성이 되었고요. 지금 이 이미지가 자동으로 이제 폴더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저장이 안 됐기 때문에 저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생성한 이미지를 프로젝트 폴더에 저장해 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폴더에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이미지를 폴더에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정리가 됐고요. 여기 폴더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폴더에 4장의 카드 뉴스 이미지가 잘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잘 생성이 됐죠. 다음은 코덱스 핵심 기능, 이제 폴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하거나 뭐 삭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우선 내가 관리할 폴더를 한번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로젝트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 새 프로젝트 추가 누르시고 기존 폴더 사용을 눌러 볼게요. 저는 다운로드 폴더를 선택을 하고, 자, 이 폴더를 이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폴더 안에 파일을 확장자별로 분류하고 이미지, 문서, 압축 파일, 동영상, 기타 폴더로 나눠 달라고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다운로드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이 이제 정리를 시작을 하고요. 오랜만에 정리를 한번 시켜보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폴더를 정리를 했고요. 와, 49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파일들, 자, 제가 그동안 묵혀뒀던 파일들이 많네요. 이 파일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타, 동영상, 문서, 압축 파일,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문서들을 폴더 안에 깔끔하게 정리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플러그인을 한번 활용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플러그인을 이제 추가를 하시려면 여기 좌측에 보시면 플러그인 부분이 있고요. 이걸 눌러보시면 여기 플러그인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이미 추가를 해 놓았는데요. Gmail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일단은 추가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노션, 그러면 플러그인 추가 눌러주시면 노션 플러그인이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고 노션으로 계속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들의 노션과 이런 식으로 연동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덱스 열기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노션 플러그인과 연동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자, 여기 추가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서비스가 있다, 연결해서 쓰고 싶은 서비스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연동해서 쓰시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GitHub도 추가가 되어 있고 스프레드시트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Gmail을 추가를 했으니까요. Gmail을 가지고 한번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화면에 오시면 일단 단축키를 좀 알려드릴 건데, 골뱅이 단축키를 누르시면 방금 추가한 플러그인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이것들 누르면, 자, Gmail 눌러볼게요. 그러면 Gmail 들어갔고요. 그 다음 또 노션도 넣어볼게요. 노션. 자, 두 가지가 들어갔죠. 그러면 예를 들어 최근에 온 메일을 가지고 정리해서 노션에다가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라 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작업들을 할 수 있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메일에서 최근 일주일간 인프런에서 온 메일을 정리해서 노션에 날짜별로 구분해서 정리하고 요약해줘 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지메일에 있는 내용들을 찾고 노션에다가 정리를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러면 3분 정도 작업을 해서 정리를 했고요. 노션에 새로운 문서로 만들었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은 인프런 강의 페이지 아래에 생성했다고 했고요. 제가 페이지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로 생성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프런 메일 정리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개요와 핵심 요약까지 잘 되어 있고, 실제로 보시면 뭐 수강평과 질문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챗GPT 코덱스를 활용을 하니까 기존의 챗GPT 활용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장점들이 많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폴더를 가지고 정리를 하거나 PPT 만들고 그거 저장하고 이미지 생성해서 저장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내 컴퓨터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코덱스 활용 기본적인 내용 한번 알아봤고요. 코덱스 관련해서는 심화된 내용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